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그레니쉐어즈의 주배당 ETF가 라운드 1과 렉스쉐어즈, 일드맥스보다 좋을까라는 주제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고배당 ETF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다양한 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커버드콜 전략 등을 활용한 주배당 ETF들이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의 유명한 운용사들과 비교해서 그레니쉐어즈의 상품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니쉐어즈의 주배당 ETF 시리즈는 레버리지 ETF의 풋옵션 거래라는 독특한 운용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는 주로 콜옵션을 거래하는 다른 커버드콜 상품과는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차별화된 전략이 실제로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커버드콜 전략과 그레니쉐어즈가 주로 사용하는 현금 보유 플러스가 풋옵션 매도 전략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은 주식을 매수하고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여 프리미엄을 창출하는 방식인 반면 현금 보유와 풋옵션 매도 전략은 현금을 보유하며 풋옵션을 매도하여 프리미엄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두 전략 모두 옵션 프리미엄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른 손익 구조가 다릅니다. 기초자산 주가 변화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보면 강세장에서는 커버드콜 전략이 옵션 프리미엄 수익과 보유 주식 가치 상승에 제한된 자본이익이 가능한 반면 현금 보유와 풋옵션 매도 전략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옵션 프리미엄만 수익이 됩니다. 따라서 커버드콜 전략이 상승 시기에 수익이 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때 그레니쉐어즈는 레버리지 ETF를 기반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어 실제 성과는 꼼꼼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완만한 상승이나 박스권에서는 두 전략 모두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고 현금 보유와 풋옵션 매도 전략은 약간의 하락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그레니쉐어즈 일드부스트 시리즈 라인업을 살펴보면 다양한 기초 자산을 대상으로 한 상품들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MVY는 엔비디아 2배 ETF 기반, TSYY는 테슬라 2배 ETF 기반, XBTY는 피트코인 2배 ETF 기반입니다. COIY는 코인베이스 2배 ETF 기반, TQQY는 나스닥 100 3배 ETF 기반, YSPY는 S&P 500 3배 ETF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 종목부터 광범위한 지수까지 다양한 기초 자산을 다루고 있어 투자자들의 선택폭이 상당히 넓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버리지 ETF를 기초 자산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한 커버드콜 ETF들과는 차별화된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TSYY와 일드맥스의 TSLY 그리고 기초 자산인 TSLA의 총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기초 자산과 TSLY가 소폭 하락할 때는 TSYY의 주가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당시 현금 비중이 특히 높았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무튼 이후 하락폭이 더 커지자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먼저 살펴본 운용 전략의 특징이고 결과적으로는 세 자산 모두 비슷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그레니쉐어즈의 전략이 소폭 하락 속에서는 상당한 방어력을 보여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VY와 MVDY 그리고 기초 자산인 MVDA의 성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MVY의 흐름을 보면 상승 시기에는 일드맥스 MVDY 대비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운용 전략 특성상 상승 시기 성과가 그리 뛰어난 것 같지는 않고 변동성이 꽤나 나타나는 것은 2배 레버리지 ETF라는 특징, 운용사의 능동적인 옵션 거래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MVYY는 33% 수익률, MVDY는 38% 수익률, MVDA는 48%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추가로 S&P 500과 나스닥 100 3배 레버리지 ETF 기반 상품들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초 큰 하락 이후 상승 시기에 격차를 줄여가다가 작은 하락에 더 크게 반응하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YSPY는 1%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SPY는 9% 상승을 보였고 TQQY는 4.5% 하락한 반면 QQQ는 13% 상승했습니다. 이는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상 변동성이 위아래로 클 때 불리한 구조적 특성과 함께
그레니시어즈의 옵션 전략이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엔비디아 기반 ETF들의 상장 이후 성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총수익률은 누적 세후 배당금과 주가 변화를 단순 합산하여 계산한 지표입니다. MVYY는 28.64%의 총수익률을 기록하였고 일드맥스의 MVDY는 25.89%를 기록했습니다. 라운드힐의 MVDW와 렉스셰어즈의 MVII의 경우 기초자산보다도 더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주가 수익률을 보면 MVYY는 대부분의 성과가 배당 수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MVII는 대부분의 성과가 주가 차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기반 ETF들의 상장 이후 성과를 비교해보면 TSYY, TSLY, TSLW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렉스셰어즈의 TSII만이 플러스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TSII는 기초자산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주가 수익률을 보면 TSYY가 마이너스 20%를 넘어섰고 TSII는 거의 보합 수준의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엔비디아 기반 ETF들의 배당 내역 및 배당률을 살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배당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VYY는 96.71%, MVDY는 63.95%, MVDW는 67.15%, MVI는 38.95%의 연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배당률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동시에 주가 변동성과 배당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MVY의 경우 거의 100%에 가까운 배당률을 보이고 있지만 배당률이 낮은 MVDW, MVII 대비해서 수익률이 낮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테슬라 기반 ETF들의 배당 내역 및 배당률도 비교해보면 TSYY가 146.59%라는 극도로 높은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TSLY는 49.89%, TSLW는 67.62%, TSII는 34.7%의 배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TSY의 경우 146%가 넘는 배당률은 일반적인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이러한 높은 배당률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레니시어즈 일드부스트 시리즈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큰 장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감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다양한 종목을 기반으로 하는 일드맥스 ULTY가 좀 더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기존에 검증된 운용사들의 상품들이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레니시어즈의 독특한 전략은 분명 차별화된 접근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레니시어즈는 앞으로 소형주, 바이오 주식, 금융 주식부터 각종 빅테크 기업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일드부스트 ETF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앞으로 성과가 개선될지 여부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ETF들도 함께 정리하자면 일드맥스의 MVDY, TSLY도 다소 아쉬운 성과를 기록 중인 반면 라운드힐의 위클리페이 시리즈, 렉스셰어즈의 성장 앤 인컴 시리즈는 매우 우수한 성과를 기록 중입니다. 급격한 상승장에서는 단순 1.2배 레버리지 방식을 취하는 라운드힐의 상품이 성과 추종 측면에서 유리하고 렉스셰어즈의 상품은 레버리지와 콜옵션 매도, 반반 전략을 통해 모든 구간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각 운용사별 특성과 자신의 투자 목적에 맞는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배당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요소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레니시어즈의 주배당 ETF 시리즈를 기존의 라운드힐과 렉스셰어즈, 일드맥스와 비교해보면서 전략적 차이와 실제 성과를 분석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레니시어즈는 독특한 전략을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은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기존 운용사들의 상품들이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배당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며 주가 수익률과 배당의 지속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에도 각 운용사들이 어떤 새로운 상품을 내놓고 또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꾸준히 지켜보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